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고 그러면 이 의사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국민들에게 더 화를 돋구는 일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영장이 언제 나올까? 계속 자다 일어나서 뉴스 보고 기사 검색하고 또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에 갔을 때 언제 영장 집행을 할까?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뒷말도 무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그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그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법부에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나 경호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그냥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세게 나와서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그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 그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다음은 소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사범 맞습니까? 저희들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의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체포영장을 받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니요. 이런 대통령 당장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해요.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사법부의 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서로 또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또다시 탄핵의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을 자기의 사병처럼 썼고, 그리고 55 병사들, 33 병사들을 자기의 수족과 사병처럼 썼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리고 관저 앞에 영장 집행을 하러 갔는데 43명이나 그 자리에 갔어요. 거기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내란 공범입니다. 저는 내란 동조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란 동조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보아두십시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왔는데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는 없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막겠다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젠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 수개를 확실히 잡아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경호본부장 2명 모두 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수본 경찰에서 동원을 제대로 해서 철저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국회에 군인하고 그리고 경찰하고 국회 그리고 선관위 이쪽에 군인하고 경찰을 윤석열이 도대체 얼마나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자료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국회에만 자그마치 2,500명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1,600명, 경찰은 3,200명을 동원했습니다. 공수처장 잘 보세요. 그날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때리자마자 동원된 경찰이 몇 명입니까? 3,200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받고 이렇게 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고하는데 경호처는 이것을 막는다면 모두 다 특수공무 집행 방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게 확실하게 협조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자,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만약에 집행하는 당일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공무집행 방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맞죠? 방해행위가 일어난다면? 법무부 장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어요. 국회의원들이 저기서 막아요. 그럼 특수공무집행 방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속요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내란 수개를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죠? 여기 철저히 비난받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자, 5,000명을 동원해서 국회에 경찰과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실탄을 가지고 왔어요. 자,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지금이? 나라 지키라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아니죠. 답변하기 힘들진 않고 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엄을 선포했어요. 윤석열은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포고령 1호를 발표했어요. 이 포고령이 뭡니까 이게?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더 없습니다. 세 번째,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어요.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체포하고 지시했어요. 법관을 체포하라고.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옹호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빠른 시일 내에 째깍째깍 탄핵의 시계는 가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란 행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죄가 있어도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사형이다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이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를 우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뭔가 흔들려고 하는 국힘 그리고 보수, 구구, 반동들은 모두 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확실하게 밝혀두고 국민 앞에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발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의원님,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들 위원장 제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시고 내란을 비판하는 행위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하세요. 자, 지금부터 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자, 하세요. 유상범 의원이 거기에 계시던데요. 잘 갔어요. 유상범 의원 거기에 계시는데 잘 갔어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영장 저지하는 자, 영장이 제대로 영장이에요? 영장입니까? 체포영장은 군사 비밀 시설의 책임자의 수도 공무원이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란 시계가 아닙니까? 판결문에서 24시간이 겁니다. 누구를 들어가야 돼요?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없지. 법이 네, 이제 판단 시키세요. 시키세요. 결정을 하고 만들잖아요. 내란 시계. 닦고 말이죠. 절차를 무시하고 단정.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돕겠다고 치는 거 자, 양쪽 다,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 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쭉 하세요. 일관성 있게. 그리고 내란 수계를 법의 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고 그러면 이 의사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